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 건강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보는데요. 요즘 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잠을 못 주무셔서가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게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유명 팟캐스트 도학에 올라온 불면증에 관한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신경과 진료를 20년 넘게 모신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진료하시면서 쌓으신 경험을 풀어주셨는데요. 암막 커튼 치세요, 방 온도를 낮추세요, 카페인을 끊으세요 같은 뻔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낮에 유리창이 없는 곳에서 햇빛을 쬐는 겁니다. 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햇빛을 얘기하나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오늘 소개한 고민학 선생님이 20년 동안 진료하시면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필 새벽 3시에 이렇게 깨게 되는 걸까요? 앞서 소개한 스타샤 고민학 박사님은 원래 두통 환자들을 보시던 분인데요. 환자들한테 같은 말을 계속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벽 3시면 되면 깨요. 그리고 다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고민학 박사님은 이렇게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가 아주 낮아지면 우리 뇌가 자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밤새 똑같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누운 뒤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이 몰려오고요, 새벽 3시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꿈꾸는 잠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깊은 잠에서 꿈꾸는 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갈아타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재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에서 잠의 모드를 갈아타다가 깨버립니다. 어젯밤 누운 시간에 4시간만 더 해보세요. 11시면 3시, 12시면 4시요. 그 시각에 깨셨다면 갈아타다가 깨신 겁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운 지 4시간째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한 잠의 모드를 바꾸는 재료인 비타민 D는 낮에 우리의 피부가 햇빛을 쬐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사님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비타민 D가 생긴다면 우리가 낮에 실내에 있을 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쬐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걸까요? 박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창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건 햇빛 중에서도 파장이 짧아서 유리를 못 뚫는 자외선 B이거든요. 밝은 빛은 다 들어오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리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하루를 좀 돌아볼까요?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하주차장을 지나 차를 타고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리로 된 사무실에 앉습니다. 점심도 건물 안에서 먹고요. 하루 종일 밝은 데 있었는데 정작 우리 건강에 필요한 빛은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식단까지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그 자료로 우리나라 20대 1837명의 혈중 비타민 D를 측정해봤습니다.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비타민 수치가 20보다 낮으면 부족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도 제 비타민 D 수치는 어떨까 궁금해서 병원 가서 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수치는 19.8이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도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네요. 20대 10명 중 저도 비타민 D가 부족한 8명에 속하게 돼서 외롭진 않게 됐습니다. 제가 이 검사를 받았던 건 지난달 7월인 한여름에 받으러 갔던 건데 겨울에 됐으면 얼마가 나왔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격받아서 이번 달부터 아침, 점심 산책을 해볼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걸어도 제 비타민 D 수치는 확 오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딱 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20보다 낮은 20대에서 40대 대상으로 60명을 모아서 실험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낮 10시부터 3시 사이에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30분에서 60분씩 팔다리를 내놓고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하고 다시 검사했더니 0.9의 수치가 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력에 비해 너무 조금 올라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반대로 같은 기간에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은 쪽은 3.5가 올랐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0.9의 수치를 올리자고 하루 30분씩 걸을 바에 그냥 영양제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환자들에게 비타민 D를 2010년부터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 피를 뽑아보니 다들 비타민 D가 낮았거든요.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잠을 다시 자기 시작하셨고 면역식 달고 사시던 두통이 없어진 분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그 환자분들이 다시 오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달라져 있었어요. 온몸 관절이 다 쑤셔요. 손발이 막 화끈거려가지고 미치겠어요. 박사님은 자신의 처방 때문에 환자들에게 다른 문제가 생긴 걸 보면서 의사로서 죄책감도 생겼고 본인도 섭취했던 만큼 박사님의 몸에도 같은 증상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답을 찾으셨는데요. 우리 몸은 잘 때 낮에 다른 데를 고칩니다. 근육이든 관절이든 쓴 만큼 상한 데를 밤에 손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낮으면 그 수리 자체가 안 되는데요. 비타민 D가 뇌한테 이제 몸을 좀 고쳐라 하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사판을 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는 막 벽돌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하는 감독입니다. 감독이 10년, 20년 자리를 비운 동안 몸은 고칠 때를 막 못 고치고 쌓아만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타민 D가 들어가니까 밀린 공사가 한꺼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몸이 수리할 때 쓰는 자재가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밀린 공사가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자재가 빠르게 줄었고 2년쯤 지나니까 몸에서 자재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아팠던 건 몸에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자재인 비타민 B가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님이 하나를 더 알아내세요. 이 비타민 B가 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비타민 B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 사는데도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았던 그 10년, 20년 동안 자재를 만드는 공장까지 같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자,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고민학 선생님이 20년 진료해보시고 나서 지금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권하는 건 뭘까요? 의외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이 권하시는 거 첫 번째로 암막 커튼, 안대, 자는 시간을 맞추기를 통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충분히 맞기입니다. 아까 그 0.9의 수치를 보고 나서 나가봤자 소용이 있나 싶으셨죠? 그런데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산화질소라고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걸 추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먹어라입니다. 발효식품은 사실 썩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균이 자라고 있고 그 세균들이 비타민 B를 내놓고 있어요. 이 비타민 B는 비타민 D가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사장의 자재이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효식품 뭐가 있을까요? 낫또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김치를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영양제를 다 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숲에 사는 다람쥐는 영양제를 안 먹어도 잘 사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누운지 4시간째 밖에 있는 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을 보세요. 비타민 D 등의 몸에 신체 활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물질들이 햇빛에서 생깁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D는 알약, 비타민 B를 채우기 위해서 저녁에 김치를 같이 드셔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번만 아무리 바꿔도 몸 안쪽을 안 고치면 결국 다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퇴근길에 김치 한 통 막 사가지고 저녁에 밥이랑 달걀 하나 같이 넣고 먹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점심 먹고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민학 박사님의 비타민 D, 비타민 B로 해결하는 흡연장애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